살을 애는 듯한 정적이 거대한 회의실을 지배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TK그룹의 이사회 임원들 중 누구 하나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완벽한 비율을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고 빗어넘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감을 뿜어냈다. 진산 리조트 개발안 최종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만식 회장이 묵직한 목소리로 말하며 테이블 위를 손으로 쓸었다. 그는 TK그룹의 원로이자 호시탐탐 지훈의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조급함이 번들거렸다. 예상 수익률, 지역사회공헌, 계획 환경, 영향평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 대표. 지훈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옆에 앉아있던 박 이사가 아첨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직접 파일을 넘겨주려고 했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손등에 닿기 직전 번개 같은 속도로 지훈의 곁을 지키고 서 있던 김민석 비서가 끼어들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님. 김 비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로 박 이사의 손에서 파일을 가로채 지훈의 앞에 정갈하게 놓았다. 박 이사는 순간 무안함에 얼굴을 붉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TK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아는 불문율. 강지훈 대표에게 특히 여자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린과도 같았다. 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가운 눈으로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의 손가락은 길고 섬세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음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나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에 묻히는 듯 했다. 환경 영향평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진행한 게 맞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물론입니다. 국내 최고의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보고서의 수치들이 너무 완벽해서 하는 말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공론처럼 들리는군. 지훈의 지적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도 외로워 보였다. 이 프로젝트 승인하지. 그의 말에 최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단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에 최종 집행한다. 뭐 때문에 직접 그런 번거로운 일을 내 결정에 이해 있나 최 회장. 지훈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그 시선에 눌린 최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누구도 그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임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회의실에 지훈과 김 비서 단둘만 남았다. 진산으로 갈 준비해. 대표님 정말 직접 가시겠습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는 지훈의 과거와 그 상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최 회장이 저렇게까지 서두르는 것도 보고서가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것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지훈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감각과 직관을 믿었고 그 믿음이 지금의 TK그룹을 만들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소음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 진산. 오설이는 약초 바구니를 등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밝았다. 푸른 숲의 냄새, 흙내음 이름 모를 들꽃 향기가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녀에게 이 숲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할머니 때부터 대대로 약초를 캐고 삶을 이어온 터전이자 마을 사람 모두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마을 회관 앞에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낯선 검은색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붉은색 글씨로 쓰인 흉흉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결사반대 우리 삶의 터전 짓밟는 TK그룹 리조트 건설. 서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흉흉한 소문이 돌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이장님이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과 언성을 높여 다투고 있었다. 아니 조상님들 묘자리까지 파헤치고 리조트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이장님, 저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겁니다. 이건 마을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양복 입은 남자는 TK그룹의 로고가 박힌 명함을 흔들며 능글맞게 웃었다.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날 이후 진산마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TK그룹 직원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 어떤 이들은 보상금에 흔들렸고 어떤 이들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버텼다. 마을 공동체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지훈이 진산에 도착했다. 그는 서울에서 입던 것과 똑같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비싼 구두는 흙길 위에서 위태로워 보였다. 김 비서가 옆에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지만 지훈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축축한 공기 짙은 흙냄새 정돈되지 않은 풍경. 그의 통제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여기가 프로젝트 부지인가. 지훈이 가리킨 곳은 서리가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오래된 숲의 입구였다. 보고서에 첨부된 화려한 조감도와는 전혀 다른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숲을 훑어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나무들이 베어지고 땅이 파헤쳐지고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리는 할머니의 약을 다릴 급한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 급히 산길을 달려 내려오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길은 평소보다 훨씬 미끄러웠다. 코너를 도는 순간 그녀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낯선 남자들을 발견했다. 놀란 그녀는 급하게 멈추려 했지만 발이 미끄러지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대로라면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부딪힐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없었다. 대신 단단한 무언가에 몸이 부딪혔다. 놀라서 눈을 뜬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남자의 가슴팍이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그의 팔을 꽉 붙잡았다. 시간이 멈췄다. 김 비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앞으로 나서려다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대표님이 여자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김 비서는 이제 곧 터져나올 대표님의 끔찍한 반응을 예상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분노에 찬 고함 거친 몸부림, 혹은 그 자리에서 발작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이 묻어있고 가녀리지만 악착같이 자신을 붙잡고 있는 손. 따뜻한 온기가 정장을 뚫고 그의 피부에 전해지는 듯 했다. 언제나처럼 역겨움과 함께 숨통을 조여오는 패닉이 덮쳐와야 했다. 온몸의 신경이 비명을 지르며 상대를 밀쳐내야 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눈앞을 가리고 호흡이 가빠지며 세상이 무너져 내려야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니 아무렇지 않은 것을 넘어 무언가 기묘한 감각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마른 땅을 적시는 한 줄기 소나기처럼
그의 얼어붙은 세계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한 느낌. 혼란스러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안도감.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정신을 차린 서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떼고는 허리를 숙여 연신 사과했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비싼 옷을 더럽힌 것이 미안할 따름이었다. 지우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팔을 넉나간 사람처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온기가 머물렀던 자리. 그곳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잔상은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리를 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동그란 눈 걱정스럽게 오므린 입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시골 처녀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이 여자는 다른 거지? 수십 수백 명의 여자들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발작을 일으키던 자신이 왜 이 여자의 직접적인 접촉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지우는 비로소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서리에게서 시선을 떼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은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돌아간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성큼성큼 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김 비서는 보았다. 굳게 말아준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채 올라탄 지우는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진산의 풍경을 보며 자신의 손을 폈다. 여전히 그곳에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지난 수년간 그를 지배해온 철옹성과도 같았던 그의 세계가 이름 모를 시골 여자의 사소한 손길 한 번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혼란과 충격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병에 대한 의문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오설이. 대체 정체가 뭐지?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강지훈의 리무진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민석 비서는 백미러로 간간히 뒷좌석의 주인을 살폈지만 감히 먼저 입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짙게 선팅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풍경을 쫓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팔을 정확히는 몇 시간 전 흙 묻은 손이 닿았던 그 자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역겨움 공포 질식할 듯한 압박감. 마땅히 느껴야 할 그 모든 감각들이 거짓말처럼 부재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낯선 공백이 들어서 있었다. 평생을 자신을 옥죄던 족쇄가 아주 잠깐 헐거워졌던 것 같은 기묘한 감각. 그것은 해방감이라기보다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발생한 오류 버그였다. 그리고 그는 버그를 용납하지 않는 남자였다. 김 비서, 얼음 같은 침묵을 깨고 지훈이 입을 열었다. 네, 대표님. 오설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김 비서는 그 이면에 들끓고 있는 거대한 파도를 느낄 수 있었다. 어디까지 알아볼까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태어나서 지금까지 뭘 먹고 뭘 입고 누굴 만났는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명령은 단호했다. 김 비서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산에서 일어난 그 짧은 순간이 강지훈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고 있었다. 다음날 TK그룹의 심장부인 대표이사실. 사방이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진 미니멀리즘의 극치인 공간. 그곳에서 강지훈은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밤새워 정리한 파일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오설이 관련 보고서. 김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오설이만 26세. 진산 출생.
10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이후 약초꾼이었던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했으나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졸업 후 바로 귀향하여 현재까지 진산에 거주 중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다. 특이사항으로는 마을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특히 마을의 대소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조트 개발 반대 운동에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우 관계는 평범하고 연애 경험은 전무합니다. 재산 상태는 조모 명의의 낡은 집과 작은 약초밭이 전부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가 끝났지만 지훈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파일 속에 끼워진 오서리의 증명사진. 촌스럽게 정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둥근 눈. 그 눈은 그날 빗속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과 똑같았다.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평범하다 못해 단조로운 인생. 그런데 어째서 그의 철저한 방어 기제를 무너뜨린 것이 고작 이런 평범함이란 말인가. 수많은 미인들과 재원들, 그 화려하고 세련된 여자들의 스치는 손길에도 경기를 일으키던 자신이 왜 하필 이런 시골 여자에게는. 의료 기록은 깨끗합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은 물론 그 어떤 특이한 병력도 없습니다. 김 비서는 지훈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알고 있었다. 혹시 그녀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결과는 없음이었다. 나가봐. 지훈의 말에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홀로 남은 지훈은 오서리의 파일을 집어들었다. 종이 위에서 그녀는 그저 순박한 시골 처녀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녀는 그의 세계를 뒤흔든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이해할 수 없는 변수, 풀리지 않는 방정식.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알약 2개를 물 없이 삼켰다. 신경 안정제였다. 그날 밤 지우는 악몽을 꾸었다. 어둡고 축축한 창고. 손과 발이 묶인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17살의 자신. 아버지의 사업에 앙심을 품은 경쟁사 사장이 벌인 비열한 납치극이었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폭력보다 그를 더 괴롭혔던 것은 그를 감시하던 한 여자의 존재였다. 그녀는 항상 짙고 역한 향수를 뿌렸다. 뱀처럼 차가운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롱했다. 도련님,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겁에 질리니 더 볼만하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는 무력감과 혐오감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음식을 던져주며 그의 머리를 개처럼 쓰다듬었고 물을 마실 때도 그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손길은 폭력보다 더한 모욕이었고 그의 영혼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구출된 후 그는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여자의 손길은 그에게 곧 공포와 배신, 그리고 끔찍했던 순간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스위치가 되어버렸다. 그의 아버지는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들을 불렀지만 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특히 여자와는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우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둠 속에서 그 여자의 역한 향수 냄새가 나는 듯했다. 바로 그때 그의 뇌리에 비에 젖은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오서리, 그녀의 손길에서는 아무런 위협도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따뜻했다. 한편 최만식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대표가 진산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시켰다고 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수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현장 답사 직후에 내려진 지시라고 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그 얼음 같은 놈이 고작 현장 한 번 다녀오고 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최 회장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진산 프로젝트는 그에게 단순한 리조트 건설 사업이 아니었다. 거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발판이었다. 그런데 강지훈이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듣기로는 마을 처녀와 작은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게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접촉 사고, 그놈이 여자랑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강지훈의 병은 TK그룹 고위층이라면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훈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것이라 여기며 두려워했다. 이상하군. 너무 이상해. 그놈이 고작 그런 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흔들 리가 없어. 뭔가 다른 게 있다. 진산마을, 그리고 그 계집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강지훈이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최 회장의 탐욕스러운 눈에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강지훈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끌어내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다시 지훈의 펜트하우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잿빛 도시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그는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오서리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박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이성과 논리는 이 현상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확인해야 했다. 다시 한번 직접 부딪혀서. 그녀가 정말로 예외인지 아니면 그저 그날의 우연한 오류였는지. 지훈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언제나처럼 대기하고 있던 김 비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대표님. 진산 마을 대표와의 공식적인 미팅을 잡아. 그의 목소리는 밤샘의 흔적 없이 차분하고 단호했다. 협상 테이블을 열겠다고 전해 TK그룹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알겠습니다. 날짜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지훈은 사진 속 오서리의 얼굴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주민대표 자격으로 오서리라는 여자도 반드시 참석시켜. 그것은 사업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자의 필사적인 몸부림과도 같았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오서리가 자신의 지옥 같은 세상에 나타난 이유를. TK그룹의 지방지사회의실은 서울 본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곳을 채운 위압적인 공기는 조금도 덜하지 않았다. 진산에서 온 마을 이장과 어르신 몇몇, 그리고 그들 뒤에 마지못해 따라온 오소리는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들의 거친 손과 투박한 옷차림은 대리석 바닥과 고급 가구로 꾸며진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김민석 비서를 대동하고 들어섰다. 등장만으로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가벼운 목례조차 없이 곧장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의 시선은 좌중을 한번 훑고는 오서리에게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무감각하게 서류로 향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환영의 의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장은 주눅이 들었지만 마을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희 진사는 대대로 조상님들을 모시고 살아온 땅입니다. 그 신성한 숲을 밀어버리고 리조트를 짓는다는 것은 저희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이장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숲의 역사 희귀한 약초들 마을 사람들에게 그 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서리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저 오만한 남자는 이곳에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의 복종을 확인하러 온 폭군과 같았다. 한참 동안 이장의 설명이 이어지던 중 지훈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실수로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펜은 굴러가 오소리의 발치에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서리는 잠시 망설였다. 굳이 자신이 주워줘야 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어르신들 앞이었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에게 펜을 건네기 위해 다가갔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펜을 그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아주 짧고 가벼운 접촉. 하지만 지훈에게 그 순간은 영혼처럼 느껴졌다. 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분석했다. 혈압, 맥박, 호흡, 피부의 감각. 역시나 아무런 거부 반응이 없었다. 끔찍한 기억의 파편도 숨막히는 공황도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사막처럼 건조했던 그의 신경계에 마치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진 듯한 미세하고도 청명한 감각이 느껴졌다. 확신. 그날 진산에서의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정말로 그의 세계에서 유일한 예외였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펜을 받아들고는 마치 방금 전까지의 대화는 모두 잊었다는 듯 말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과 어르신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오소리 씨, 잠시 저와 따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의 일방적인 통보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이장이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지훈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서리는 황당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먼저 보내고 그녀는 결심한 듯 회의실에 남았다. 저 남자가 무슨 꿍꿍이인지 끝까지 마주해주기로 했다. 순식간에 넓은 회의실에는 지훈과 서리 단둘만 남았다. 어색하고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진산 프로젝트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다가와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역할을 해줘야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식적인 행사에 나와 동행하고 그저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서리는 서류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훈을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다. 미쳤군요. 이성적인 제안입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는 대가로 당신의 마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볼 것 없는 거래 아닌가요?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 마을이 당신의 장난감입니까?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어요. 서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마을을 모욕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정부 칭부 같은 역할로 쓰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역겨움이 치밀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장난 같은 건 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과 나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계약입니다. 당신이 거절한다면 진산 프로젝트는 원한대로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협박이었다. 서리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어버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싸울 겁니다. 그녀는 경멸의 눈빛을 마지막으로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고 홀로 남은 지훈은 잠시 동안 서리가 서 있던 자리를 응시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어째서인지 허전했다. 진산으로 돌아온 서리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에게 지훈의 터무니없는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분개하며 결코 TK그룹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투쟁 의지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 자본의 힘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산 마을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먼저 마을 조합이 비료를 사기 위해 농협에서 빌렸던 소액대출의 상환 날짜가 갑자기 다음 주로 당겨졌다. 은행 측은 본사의 방침이라며 막무가내였다. 다음으로는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내다 팔던 도시의 직거래 장터에서 위생불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퇴출당했다. 팔로가 막힌 농작물들은 창고에서 썩어갔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낯선 청년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주민들을 위협했고, 측량기사라며 나타난 용역 깡패들은 막무가내로 사유지에 깃대를 꽂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최만식 회장이 뒤에서 조종하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오소리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이것을 마을을 압박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마을은 빠르게 피폐해져 갔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평화롭던 공동체는 공포와 절망에 잠식당하고 있었다. 결국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이장님이 서리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서리야.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더는 버틸 수가 없다. 이대로 가다간 다들 빚더미에 올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젊은 놈들은 무서워서 다들 마을을 떠나려고 한다. 이장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주름진 손으로 서리의 손을 잡았다. 그 강지훈이라는 사람. 그 사람 제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느냐.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유일한 지푸라기다. 그놈이 우리한테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이용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 방법밖에는 없어.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자존심과 마을 사람들의 생존. 저울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울어 있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픈 할머니의 잠든 얼굴과 희망을 잃어가는 이웃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의 하찮은 자존심 따위는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민석 비서가 혹시나 해서 건네주었던 명함을 꺼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석 비서입니다. 서리는 눈을 감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체념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소리입니다. 강지훈 대표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수학이 넘어 아주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그녀의 항복 선언이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오소리가 서울에 발을 들인 첫날은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우주인 같았다. 강지훈이 제공한 최고급 레지던스는 그녀가 살던 시골집 몇 채를 합친 것보다 컸고 창밖으로는 비현실적인 도시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고급 옷과 구두 보석으로 치장되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잘 맞지 않는 갑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녀는 오소리가 아니라 강지훈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TK그룹이 주최하는 해외 투자자 대상 자선 만찬회에 동행하는 것이었다. 김 비서는 그녀에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참석자 명단과 예상 질문 리스트를 건네주며 완벽하게 숙지할 것을 요구했다. 대표님께서는 불필요한 대화를 즐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 누구와의 신체 접촉도 원치 않으십니다. 오소리 씨의 역할은 대표님의 곁을 지키며 다른 여성 참석자들의 접근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방패. 그 단어는 서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치장한 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 중심에 선 강지훈은 마치 얼음으로 조각된 왕자처럼 보였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원이 그려진 듯 아무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서리는 어색하게 그의 반 발짝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지시대로였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지만 결코 먼저 닿아서는 안 되는 거리. 사람들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지훈이라는 초롱성 옆에 처음으로 나타난 의문의 여자. 그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듯했다. 한 중년의 여성 사업가가 와인을 들고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걸며 은근슬쩍 그의 팔에 손을 대려고 했다. 그 순간 서리는 김 비서의 지시를 떠올리며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 잠시 찾으시는 것이 있어서요. 그녀는 지훈과 여성 사업가 사이를 자연스럽게 가로막았다. 여성 사업가는 불쾌히 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리의 순박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칭찬도 비난도 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느낄 수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그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잠시 풀렸다는 것을. 그날 밤 서리는 연회 내내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철저히 혼자인지를 보았다. 그는 웃지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으며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는 아주 가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물속에 오래 잠겨있던 사람이 수면 위로 잠시 머리를 내미는 것처럼 서리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방패로 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부적처럼 쓰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간신히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산소호흡기와 같았다. 그 사실은 그녀의 분노를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연민이었다. 저 완벽해 보이는 남자 안에 갇혀있는 상처 입고 외로운 영혼에 대한. 같은 시각 지훈과 서리가 연회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김 비서는 지훈의 비밀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TK그룹 본사 서버실에 가장 깊숙한 곳 진산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대표님. 김 비서는 지훈의 귀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에 대고 속삭였다. 지훈은 와인잔을 든 채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김 비서의 보고에 집중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부지 매입 과정에서 유령 회사로 의심되는 페이퍼 컴퍼니가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하고 서류상으로는 모두 합법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배후는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보니 최만식 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저축은행과 연결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역시 최만식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무언가 검은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연회가 끝나고 레지던스로 돌아가는 차 안. 지훈은 피곤한 기색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서리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가 불쑥 입을 열었다.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사세요?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질문은 예상 밖이었다. 무슨 뜻이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왔다. 누구도 감히 그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는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그는 짧게 내뱉고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화를 거부하는 명백한 신호였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진사네요.
저희 마을 뒷산에는 여우샘이라고 불리는 작은 옹달샘이 있어요. 옛날에 상처 입은 아기 여우가 그 샘물을 마시고 상처가 나았다는 전설이 있죠.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땅에도 기운이 있다고. 어떤 땅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어떤 땅은 사람을 살린다고요. TK그룹이 리조트를 지으려는 곳은 그냥 평범한 숲이 아니에요. 그곳은 사람을 살리는 땅이에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이었다. 지훈에게는 그저 감상에 젖은 시골 처녀의 넋두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다. 사람을 살리는 땅. 그는 김 비서에게서 넘겨받은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사들인 진산의 토지, 등기부등본들을 떠올렸다. 그것들은 모두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자투리 땅들이었고 리조트 부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리의 말을 듣는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진산 일대의 오래된 지도를 전부 구해 조선시대 고지도까지, 그리고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 특히 수맥과 광물 분포에 대한 비공개 자료를 모두 입수해.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사무실,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지도와 보고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지훈과 김 비서는 밤을 새운 상태였다. 마침내 그들은 찾아냈다. 서리가 말했던 여우샘. 주변 페이퍼 컴퍼니들이 집중적으로 매입한 그 땅 아래로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은 거대한 히토류 광맥이 뻗어 있었다. 그것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료이자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자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만식의 진짜 목적은 리조트가 아니었다. 그는 정부의 비공개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리조트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워 TK그룹의 자금과 영향력을 이용해 헐값의 땅을 사들인 후 히토류 광맥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고 내쫓으려 했던 것도 그들의 땅이 바로 노른자 위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TK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배임이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기극이었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최만식의 탐욕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전에 막아야 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그의 냉철한 분석력이나 정보망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한 시골 여자의 순수한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옆방 서리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치료제나 부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방역의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방역은 조용하고 신속했다. 그는 최만식 회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면 아래에서 움직였다. 김민석 비서와 법무팀의 극소수 최측근만이 그의 계획을 공유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비자금 세탁을 위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하나씩 역추적하며 증거를 쌓아나갔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하지만 늙은 여우는 그리 만만하지 않았다. 최만식은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불길한 공기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의 정보원들은 강지훈이 진산 프로젝트와 관련된 과거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최만식은 강지훈이 자신의 비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폭풍은 인터넷 연예 매체의 작은 기사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단독 TK그룹 강지훈 대표 심각한 정신질환 의혹. 여성과의 신체 접촉 깊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 가능한가? 기사는 교묘했다. 강지훈의 오랜 결벽증을
대인기피증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포장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하며 그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암시를 흘렸고 그의 병적인 행동이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가십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신호탄에 불과했다. 다음 날 모든 경제지와 방송사에서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만식 회장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언론계의 인맥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총수, 시한폭탄 같은 리더십, 자극적인 제목들이 주식시장을 뒤흔들었다. T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최만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슬픔과 우려가 가득한 얼굴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는 강 대표를 아들처럼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마치 그룹을 걱정하는 충신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사들은 동요했다. 강지훈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총수의 정신 건강 문제는 회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였다. 하지만 이것은 최만식의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는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동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유일한 약점이 되어버린 오설이를 공격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악랄하고 개인적이었다. 한 주간지가 오설이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싣고 그녀를 강지훈 대표를 홀린 시골 출신 꽃뱀으로 규정했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만식 측이 조작한 증거들이 총동원되었다. 서리가 강지훈의 경쟁사인 YJ그룹의 임원과 은밀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사진 그녀의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 내역서, 심지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마을 청년의 인터뷰까지 실렸다. 서리 누나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컸어요. 항상 서울 가서 부자 만나는 게 꿈이라고 말했죠. 이번에도 TK그룹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작정한 걸 겁니다. 기사는 서리를 순박한 시골 처녀의 탈을 쓰고 의도적으로 강지훈에게 접근하여 그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룹의 정보를 빼돌리려 한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강지훈의 정신질환 스캔들과 서리의 꽃뱀 스캔들은 완벽한 시너지를 일으키며 여론을 불태웠다. 사람들은 아픈 재벌 3세가 사악한 시골 여자에게 놀아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레지던스 안에서 서리는 태블릿 PC를 든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의 얼굴,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들. 세상이 통째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뒤에는 침통한 표정의 김비서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는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가 밤새 팩트체크를 한 기사들과 증거 자료들이었다. 오설이 씨 통장으로 지난 한 달간 총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입니다. 입금자는 차명 계좌이지만 추적 결과 YJ그룹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는 담담하게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어떤 심정일지 알기에 그저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서리는 할 말을 잃었다. 5억 원이라니. 그녀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돈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대표님, 이건 함정이에요. 그녀는 지훈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빛은 낯설었다. 그동안 아주 희미하게나마 보였던 인간적인 동요는 사라지고 과거의 그 차가운 불신과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강지훈의 내면은 지옥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감각을 느꼈다. 오소리가 곁에 있을 때 세상의 소음은 잦아들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빈도도 줄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약을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희망을 가졌었다. 그런데 눈앞의 증거들은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다. 그의 이성은 소리치고 있었다. 역시나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자들은 모두 똑같아.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뿐이야. 과거의 트라우마가 망령처럼 되살아나 그의 목을 조였다. 그녀가 보여준 순수함, 그녀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기였단 말인가. 그는 소리를 몰아쓰고 추궁하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다그쳐야 했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 아주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그럴까? 비에 젖은 채 당황하며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도 거짓이었을까? 마을의 숲 이야기를 하던 그 진심 어린 목소리도 연기였을까? 증거는 너무 완벽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상했다. 마치 누군가 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떠먹여주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절망과 배신감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서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성과 과거의 모든 상처를 거스르는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이었다. 당신 YJ그룹 사람이 심어놓은 첩자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렇다는 대답을 원하는 신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니오라는 한마디를 듣고 싶은 절박한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대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걸기로 결심했다. 세상의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한 사람 오소리, 그녀 자신의 말을 믿어보기로 한 것이다. 강지훈의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인 동시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그가 던진 불신의 가시 돋친 말 속에서 서리는 역설적으로 아주 희미한 믿음의 빛을 보았다. 그는 증거를 들이밀며 그녀를 범죄자로 단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그것은 그녀의 대답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다는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도박이었다. 서리는 눈물을 닦았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결의가 자리 잡았다.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흔들림 없는 눈빛,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서 진실을 보았다. 혹은 그가 믿고 싶은 진실을. 좋아,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증명해봐. 당신의 결백을 그리고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더 이상 차가운 CEO와 계약에 묶인 시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워야 하는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이 남자를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싸움에 뛰어들기로 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는 순식간에 비밀작전 본부로 변했다.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온갖 서류와 지도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팀은 단 3명. 모든 것을 지휘하는 강지훈, 그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김민석 비서,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조커 오소리. 그들은
최만식의 전략을 분석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자금력이었지만 가장 큰 약점은 오만함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이미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고 오설이는 겁에 질려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터였다. 우리는 그 오만함을 이용해야 합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최 회장은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할 겁니다. 그 무대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계획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 서리를 꽃뱀으로 만든 거짓 증거들을 깨부수는 것. 둘째, 최만식의 비리라는 핵폭탄을 주주총회 한복판에서 터뜨리는 것. 기사에 나왔던 그 청년. 저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생이에요. 심성은 착한 아이인데 집안이 많이 어려워서 아마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서리가 거짓 인터뷰를 한 청년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설득할 수 있어요. 위험해. 최 회장 쪽에서 사람을 붙여 감시하고 있을 거다. 지훈이 반대했지만 서리는 단호했다. 괜찮아요. 제 고향이잖아요. 그곳에서는 제가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그 아이를 만나서 진실을 밝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지훈은 예전의 순박함이 아닌 강인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서리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몰래 진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은 서울의 인형이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완벽하게 고향의 풍경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감시의 눈을 피해 어릴 적 그 청년과 함께 아지트로 삼았던 낡은 정미소에서 그를 만났다. 청년은 서리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먹이며 최 회장 측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서리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하지만 용서가 돈 때문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팔아서는 안 되잖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 서리의 진심 어린 설득에 청년은 결국 모든 사실을 밝히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에 동의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강지훈은 철저하게 패배자를 연기했다. 그는 칩거에 들어갔고 언론의 접촉을 모두 피했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그가 곧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만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강지훈을 몰아내기 위한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오른 최만식은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TK그룹의 위기를 개탄하며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며 불신임 투표를 시작하려 했다. 잠깐만요. 모두가 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던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지훈이 서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흐트러짐 없는 모습. 하지만 평소와는 무언가 달랐다. 그의 눈에는 얼음 같은 냉기 대신 뜨거운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더 이상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의 오설이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지훈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최만식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께서는 몇 가지 사실을 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강 대표,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시려고. 지훈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연단에 서서 강당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먼저 저와 제 옆에 있는 오설이 씨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죠.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서리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마을 청년이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도록 사주한 배우 그우가 최만식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까지. 장내는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제 진산 리조트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우는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최만식이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이름 위조된 지질조사 보고서, 비밀리에 사들인 땅들의 등기부등본, 그리고 그 땅 아래 숨겨져 있던 거대한 히토류 광맥의 추정치가 차례로 나타났다.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가 마지막으로 화면을 채웠을 때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것은 한 기업의 비리를 넘어선 국가적인 사기극의 전모였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조작된 증거야. 궁지에 몰린 최만식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 여자가 저놈을 홀려서 벌인 짓이야. 여러분, 정신이 온전치 못한 놈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조용히 서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아주 단호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준 바로 그 감각. 경련도 공황도 없었다. 그는 서리의 손을 굳게 잡은 채 단상 앞으로 나아가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다. 나의 유일한 병은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해 나는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제 판단력이 흐려 보입니까?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증명이었다. 그것은 그의 회복과 서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에 대한 선언이었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주주들은 의심 대신 감탄과 신뢰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최만식은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다. 게임은 끝났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의 풍경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 속에서 최만식 회장과 그의 일파는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평생을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강지훈은 여전히 오소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주주들을 향한 전략적인 쇼맨십이 아니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유일한 닻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온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쏟아지는 질문과 플래시로부터 그녀를 보호했다. 이제 그의 세상에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본능이 되어 있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리무진 안에 들어서자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어색함 대신 편안한 유대감이 흘렀다.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러낸 전우회와도 같았다. 서리는 창밖을 보며 문득 자신이 더 이상 서울의 야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이 차가운 도시에서 살아남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찾는 법을 배운 것이다. 몇 주가 흘렀다. TK그룹은 강지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만식의 비리로 잠시 휘청였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의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그룹 내에 깊숙이 박혀있던 최만식의 잔재들을 무자비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려냈다. 피를 흘리는 외과 수술이었지만 조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는 먼저 TK그룹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리고 그는 진산 리조트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기존의 진산 리조트 개발 계획은 한 개인의 탐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프로젝트였습니다. TK그룹은 이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산의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름은 진산 하모니 프로젝트. 숲을 파괴하는 대신 숲과 공존하는 친환경 힐링센터와 전통 약초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TK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동시에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명예 고문으로 진산의 땅과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훈의 소개와 함께 단상 옆 스크린의 오서리에 얼굴이 나타났다. 기자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꽃뱀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거대 기업의 탐욕에 맞서 자신의 고향을 지켜낸 영웅이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파트너였다. 며칠 후 지훈은 서리와 함께 다시 진산을 찾았다.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현장 답사가 아니었다. 마을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공식적인 방문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그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아이들은 꽃을 들고 달려 나왔다. 한때 서리를 의심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미안함을 전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리에게 거짓 증언을 했던 청년 용석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마을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고 신뢰가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서리는 지훈을 데리고 마을 뒷산의 여우샘으로 향했다. 그곳은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은 옹달샘이었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샘게 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당신과 맺었던 그 말도 안 되는 계약, 그리고 아주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던 것. 전부 다. 서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대표님도 많이 아팠잖아요. 그녀는 이제 그의 병을 이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벽증이 아니라 깊은 상처가 남긴 지독한 흉터라는 것을. 나는 당신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었어. 지훈이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세계와 계약을 맺은 거였지.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한 내 세계가 아니라 땅의 기운을 믿고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당신의 세계 말이야. 당신 덕분에 나는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찾았어. 그의 고백의 소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 또한 이 일을 통해 성장했다. 그저 순박하기만 했던 시골 처녀는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그의 트라우마나 일방적인 계약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깊은 애정으로 단단하게 엮여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과거의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의 손길에는 더 이상 공포나 망설임이 없었다. 오직 따뜻한 애정만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진산의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찾아온 고요한 아침. 그들의 앞에는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구원이자 한 여자의 성장기였으며 두 세계가 만나 비로소 완전해지는 사랑 이야기의 시작이었다.